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보면 여기 보시면 원래 오면 내가 항상 이 목표를 내가 얘기를 해요. 왜 왔는지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 일이 다 엄마가 가라 그랬어요. 왜 공부하냐고 왜 학원에 왔느냐고 물어보면.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의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재원에 보낸 학생들 중에서 의사 가려고 하는 데가 많은데 어머님들한테 내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랬어요. 앞으로도 의사가 전망이 있느냐. 지금 현재만 보고, 현재는 그래도 전망 제일 좋잖아요. 지금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해요. 제가 오래전부터 그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우리 본인이 좋아서 하면 당연히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뭐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간다면 조금 제거를 해보시라.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냥 내가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저한테 오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어서 사회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수업 시간에 너희들이 태어났는데 그냥 복이 있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데 태어났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러면 사회에 돌려줄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제가 모든 수업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다른 데보다 한 2배 정도는 빨라요. 근데 다른 학원에서 이틀 나올 때 저희는 하루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쓰는 시간이 없고 특히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게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는 뭐냐면 우선 퍼즐은 재미 쪽이 초점을 맞춰서 여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이게 가능해요. 퍼즐이라든가 내용을 통해서 일단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끝나기 전에. 그리고 지금이 좀 이제 퍼즐은 주로 재미 쪽에 원리 탐구는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게 모두 다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빠르게 풀 것이냐. 근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꿈에 도전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꿈이 뭐냐 그러고 아까 의사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다른 얘기 하는 것도 많아요. 어떤 학생은 내가 소방관이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데 그 사명감 있는 학생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학생들 꿈이 있다가도 없어지다가 또 바뀌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저도 다 부모님 다 그랬을 텐데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제일 쉬운 숫자가 뭐죠? 여자 쓰는 게 1은 아닙니다. 이 개그인데 애들하고 운동을 내가 많이 하는데 이거 거의 많이 아시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전에 회사에서 쭉 이렇게 설명회를 다니는데 이거는 거의 다 아시더라고요. 제일 쉬운 숫자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금방 알죠. 19만. 그래서 내가 이것도 바꿔놨어요. 제가 이렇게 내가 바꿔놨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개 찍어야지 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힘이 없어서 3개 찍어서 하니까 더 곤란하잖아요. 4개 찍으면 이거 많이거든요. 저희들이. 놀랍도록 쉬운 숫자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애들 수업 시간에 농담 많이 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쪽이 좀 놀아주기도 하고 이제 숫자와 관련돼 있어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수업 시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1 더하기 1이 뭐냐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등호를 한 다음에 창문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이 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더하기 1은 내가 이제 제일 싫어한다 그래요. 개그인데 1 더하기 1을 왜 피곤하냐 이렇게 얘기를 애들이 하잖아요. 이제 말 숫자로 1이 아니고 그냥 1에다가 또 1을 또 하면 피곤하지 않겠느냐. 즉 무슨 얘기냐면 노동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노동을 이제 좀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푸는데 저의 책이 원리탐구 책이 좀 내용이 좀 쉬운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런데 시험은 어렵고 문제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쉬운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것을 풀고 학년이 올라가면 쓸모가 있나 이게 지금 좋은 식의 조건이거든요. 그 책만 보고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와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원리탐구 하면서 내용이 쉽다고 그래가지고 그 하는 방법들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노동으로 제일 필요한 게 노동인데 식 얘기를 이렇게 해요. 식 처음에 오면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이거 학생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한문을 잘 모르잖아요. 식이 뭐냐 그러면 아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먹을 식. 그래서 식은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식은 이렇게 쓰는데 식이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식을 안 쓰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식인데 진짜 무식해진다. 그러니까 어머님 중에서 특히 저학년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식을 안 쓰고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 와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천재가 좀 달라요. 하늘이 내리는 이제 재능인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읽어봐라.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라고 해요. 식을 안 쓰게 되면은 재앙이 옵니다. 그거는 이제 애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요. 식을 안 쓰게 되면 천재가 되는데 연계성 사라져 버린다. 그 천재는 1%의 영감과 99% 노력인데 이 영감 1% 그때가 농담으로 영감님 돌아가시면 끝난다 내가 그러거든. 식을 안 쓰면 영감님 돌아가신다 내가 그러거든. 애들 또 농담하는 학생들은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신데 이런 애들도 있어요. 처음에 오는 애들 다 적응이 잘 안 되는데 그 이제 이게 주제입니다. 뭐냐면 좋은 식을 쓰지 않으면은 특히 식을 안 쓰는 게 가장 나쁘고요. 식을 쓰는데 막 지금 쓰라니까 막 어느 학원에가 막 글로 쭉 써요. 그것도 식이 아닙니다. 그건 소설이라 그래요. 이 좋은 식의 조건이 어떤 건지를 이제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리고 그게 모든 것을 어떻게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노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 쉬운 문제를 노동으로 풀려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냥 풀려요. 답이 뚝 나오니까.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풀 거냐거든요. 쉬운 문제가 왜 시험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연계성 판별을 하는데도 쉬운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노동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사설 성대라든가 KMC에서는 한 3분의 1이 노동이던데 그 이외에 이제 KJMO라든가 영재원은 전혀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 대신 혹시라도 노동으로 보이면 그거는 뭐냐면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 것을 그걸로 풀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연계가 돼요. 여기 우리나라 애들 뭐 얼마 전에도 그 IQ 검사 나오더만요. 우리나라 거의 1위예요 세계에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어린애들이 와서 보면 와, 애들이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그래요. 그런데 가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 제1의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풀게 되면 노동으로 처음에는 풀리지만 좀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 절대로 못 풀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영재가 아닌가? 아니면 엄마 아빠 탓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본인 탓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게 만든 이제 부모님 탓도 있긴 하지만 태생적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뛰어납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 애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머리가 안 좋다는 것보다는 늦게 이게 터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빠른 애들이 있고 늦게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빠르다고 절대 좋아할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재하고 부모님들이 보는 영재하고 좀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느릿한 애들이에요. 얼굴에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안 가면 얼굴 색이 막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잘하는 애들. 그 애들이 영재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죠. 근데 어머니들 문제 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물머리라 그러죠. 지나가면서 답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그 외워서 하는 건 절대 좋은 머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그 약간 얼굴색이 바뀌면서 처음 느렸던 애들이 그 애들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풀면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꿈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자꾸 수업 시간에 해요. 한 30분이 할 걸 5분 내에 끝내고 25분은 놀아야지. 그러려면 좋은 식을 써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숫자가 커지면 풀 수 있겠어? 놀 수 있겠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바꿔요. 식을 막 강요하면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근데 왜 언제 바꾸느냐? 식을 바꾸면서 본인한테 이로울 때. 그리고 내가 바꿔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있으면 이제 문제에서 그걸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풀지 않으면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식을 쓰지 않으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저학년 때는 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특히 5학년 넘어서는 순간 안 됩니다. 물론 5학년 때 좀 쉬운 문제 되는데 극히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서 그 하늘에 재앙이 내린다는 얘기를 여러 번 내가 하고요.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을 해요. 그렇게 그렇게 풀면은 앞으로 놀 수 있겠느냐? 안 되는데요. 그럼 이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쪽입니다.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노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자죠. 그게 좋은 시기의 조건이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저희들 보면 우리 학원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원리탐구하고 퍼즐 쪽인데, 퍼즐은 지금 거의 제가 이제 특화를 워낙 많이 내서 다른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는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웬만한 퍼즐 제가 다 창작이기 때문에 거의 생각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모두 정확하고 신속한 과정 중심의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퍼즐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저학년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식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때까지인데 5학년부터는 식이 필요한데, 물론 4학년 때부터 내가 식 쓰는 습관을 기르긴 해요. 그 4학년 이전에도, 저학년 때도. 왜 그러냐 이렇게 그때 어떤 그 수식으로 안 될 때는 한글로 간결하게 쓰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교재도 전부 자체 교재. 제가 교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쓸데없는 문제를 풀지 않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문제 중에서는 정말 노동의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노동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소인수분해, 문자와 식, 인수분, 이 3개는 자동으로 쫙 돼야 돼요. 문자와 식에서 식세우기라든가 등식의 변형 있잖아요. 이 3개 정도는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할 때 거의 눈물 나도록 그 3분야를 시키거든요. 다른 거는 그때는 내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 저기 보통 100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100문제를 푸는 한 가지 원리를 가르친다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지 않느냐. 그 대신 꼭 필요한 부분은 한 3군데 있다. 그거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체 교재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필요 없는 문제를 없애는 거, 노동 문제를 없앴거든요. 수업 방식은 1회에 3시간씩 보통 이렇게 되고요. 8회 완성이 대부분. 8회면은 다른 학원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해서 한 8회 정도 그럴 텐데 한 번씩 해서 8회입니다. 테스트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2배는 빠르죠. 근데 숙제가 좀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일 평가를 하고 종합평가까지 이렇게 다 완성을 8회에 다 학기별을 거의 기본 수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잘 안 되는 내용은 어떻게 보완을 하냐면은 그 촬영하는 수업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이해가 잘 안 가면 집에서 촬영을 엄마하고 같이 보고 와요. 그리고 또 내가 미리 보고 오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원리탐구 할 때는 증명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내가 미리 보고 오라 그래.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계속 맴돌아서 일주일을 못 끝나거든요. 수업 항상 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심화와 개념학습이 이게 병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영재교육원에 합격을 많이 해요. 저희들 처음에 올 때는 그쪽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오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알려져가지고 그런 학생들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를 들어서 6학년 때 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6학년 테스트를 봤는데 점수가 낮으면 제가 5학년부터 다시 하라고 해요. 왜냐면 5학년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어머님들한테 그 약속을 받아요. 만약에 그대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거 수포자로 갑니다. 그 대신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그 본궤도 올라가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서 갔다 오는 애들 많이 느리잖아요. 선행이 느릴 경우에 그렇게 많이 해결합니다. 공부를 못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보면은. 그리고 영상 수업도 코로나 오기 전부터 제가 이 영상 줌 수업을 했었거든요. 코로나가 와서 많이 썼는데, 그리고 왜 그랬냐면 저한테 수업하는 애들 외국으로 많이 나가요. 그리고 이쪽 동양권 내에서 거의 한두 시간 정도고 미국에서 한 11시간 차이 나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에 들어와요. 거기는 이제 저녁 때쯤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수업을 하다 보니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요즘에 가장 즐겁게 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다 한 게 지금 여기 좀 빨갛게 써놨잖아요. 가상체험인데 흔하게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흐트러지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바로 움직여요.
움직여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앞으로의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일 겁니다. 이따 한 3분 정도만, 한 4문 정도만 앞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 연대는 그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1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6학년이에요. 왜냐하면 저 중1 못 가게요. 중1은 이제 들어가면 2학년이잖아요. 그러면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영재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전부 다 6학년들입니다. 그 중에서 뭐 제가 얘기한 게 중에 이 학생, 여기는 이 학생은 연대, 분당 쪽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작년에는 그 연대를 시험 못 봐요. 지금은 아마 올해부터는 아마 그 분당 쪽에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이제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데리고 계속 오는 상황이고, 아니면 걔는 좀 어렸을 때부터 왔는데 버스 전철 타고도 와요, 혼자. 그렇게 왔는데 이제 올 때 지금 기억이 어떤 기억이냐면, 이 녀석이 머리가 좋으니까 식을 안 씁니다. 그 전형적인 그 영재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어디 다른 학원에 가면은 식을 꼭 쓰게 해준다고 했는데 절대로 누군가 아무도 못 고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화 수업은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 시험 테스트 보면 심화 시험 안 줍니다. 왜냐면 거의 다 비워버리니까. 다른 학원에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가장 기본 분야를 줘요. 그러니까 사고력 부분도 그냥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사고력 부분은 한 평균이 한 50점 정도 잘 안 되죠.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모르니까. 선행 수업은 그냥 가장 기본 첫 번째 단계를 줘요. 심화 다 했다 이렇게 진짜 심화 책을 주면 50점 넘으면 잘한다고 그래요? 무슨 50점이면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줬더니 한 48점 나왔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잘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또 충격이 48점 맞은 적이 없으니까. 식을 안 써요. 식을 안 쓸 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을 안 써서 본인이 손해라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그 이제 들어와서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와서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식 쓰는 건 정확하게 잡힙니다. 아무리 자기가 식을 안 쓰려고 해도 다 쓸 수밖에 없는 걸 본인이 알아요. 이따 뭐 왜 그런지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도, 쓰는 게 본인한테 이로우니까. 그래서 이 학생 이사까지 왔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는 학생인데, 여기 제일 인상이 남고, 또 이 학생은 뭐냐면 요즘에 교대 시험이 변별력이 좀 떨어져요. 교대 그 시험에 떨어지고 합격한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이 학생이 대표적인 거죠. 교대 떨어져가지고 성질나서 안 갈 건데, 아니야, 너는 연대나 서울대는 다 합격할 거야. 합격해요. 왜냐하면 서울대나 연대는 그 시험을 잘 냅니다. 영재를 판별을 잘해요. 근데 교대는 요즘까지 작년까지만 잘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잘 내리려고 기대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잘할지.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이 잘 못 돼서 떨어지더라도 크게 실망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서울대나 연대 쪽은 그건 정확하니까. 그리고 서울대는 18, 여기는 40명이고요. 여기는 18명이고, 이거는 원래 40명이었거든요. 작년에 60명에서 지금 80명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순위 정보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내가 또 얘기하고 싶은 애들 이쪽에 있는데, 시간이 뒤쪽이 중요하니까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KJM은 지금 수업 시작했습니다. 지금 KJM 문제가 다른 사설 문제보다 훨씬 좋은 게 뭐냐면, 노동 문제가 없어요. 노동으로 보이는 문제는 다 쉽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문제를 잘 낸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입상을 하게 되면 거의 아까 얘기했던 그 연대 합격한 애가 얘요? 통상받고 그 연대 합격하잖아요. 여기는 영재고 쪽하고 가까워요. 영재교육원하고 영재고 쪽은 KGM하고 가까워서 이건 내가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KMC라든가 성대 떨어진 애들도 여기 합격하는 애들이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노동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그게 변별력이 다르려면 여기는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서울교대가 작년에 5문제 나왔거든요. 그 전에 20문제 나왔습니다. 몇 년, 한 2, 3년 전에, 코로나 전에는 20문제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서울대는 연대는 똑같이 단답형 8문제에다가 서술형 3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다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식을 제대로 안 쓰면은
영재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여기 이걸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 갈 때 변별 그 참고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재 쪽으로 애들 가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서술형으로 다 가고 있어요. 연대도 이미 서술형 다 바뀌어, 아니, 교대도 다 바뀌었습니다. 올해도 한 뭐 많아야 5-6문제 나오겠죠. 서울대는 시험이 2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에 4문제인데 한 페이지 이렇게 뭐요? A3 용지에다가 한 문제 쭉 이렇게 어떨 때는 몇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시험 끝나고 나면 나한테 전화가 오면 내용 물어봐요. 내가 쭉 대화를 하면서 아 이걸 뭐에 관한 문제구나. 아 이거 뭐 문제. 요걸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거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뭐 해마다 다르니까 기출문제 복원해봤자 별 의미도 없고 여기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조합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조합을 우리 교과 과정이 없잖아요. 여기도 아마 여기 경우술 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안에도 지금 경우술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노동으로 보이는데 노동이 아닌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창의력 문제도 대부분 그런 것들. 대부분. 그리고 현실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 많이 나와서 조합과 요즘에 배수가 많이 나와요. 배수 좀 어렵거든 문제가. 융합 문제하고 실생활 관련된 스토리텔링형 문제가 많이 나와서 앞으로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AI 때문에. 그 전에는 못 만들었어요 문제를. 제가 있는 책들은 소설책을 보면서 다 그거 만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은 아마 그냥 AI로 만들 수 있어서 이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가 급속도로 많이 나올 뿐만이 아니고 이게 아마 한가름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행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주 적습니다. 선행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가능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영재원 가는 애들이나 이런 경우는 6학년인데 거의 고등학교가 다 끝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데 주로 중상급 테스트를 많이 해요. 선행 하는 애들은 테스트해서 거기 점수가 낮으면 고등학교 못 올라가게 해요. 또는 그 밑에를 다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선행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다지는 쪽에. 그리고 그 교대는 작년에 비해 좀 쉽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좀 어렵게 나오겠죠? 서울대나 연대는 작년에 비해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좀 약간 쉬울 거고. 약간 이렇게 편차가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에서 합격선에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참 가늠이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참 서울대하고 연대는 참 문제를 잘 내요. 합격할 만한 애들 그냥 다 합격을 해요. 저기서는 안 그래요. 저기는 변별력이 떨어져. 그 비근한 예로 그 아까 KJMO에서 금상 받은 애 서울대나 연대 합격 거의 다 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금상 받은 학생이 있어요. 걔가 교대 떨어졌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걔 성질 나가서 4학년 때 떨어지니까 5학년 때 안 보고 올해 이제 6학년 되거든요. 서울대나 연대 시험 보자 그래가지고 아무 둘 다 합격할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시험 잘 내기를 이제 바랄 뿐인데 대신 서울대나 연대. 그래서 서울대나 연대가 저희들 합격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사고력 원리탐구인데 주로 이곳 여기가 거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 교대를 가려면 여기 갔다가 조합을 하고 여기가 SMP 이쪽 부분이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책 쓰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몇 년이 걸렸으니까. 몇 년 동안 제가 소설책 읽으면서 계속 얘들하고 읽으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초, 사, 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는 게 초, 6, 중, 1. 중 1은 내가 못하게 초, 6. 여기 3년제를 처음에 나왔던 책, 이때 처음 나왔는데 이때 저도 놀라울 정도로 8명이 합격, 18명 중에 8명이 합격했던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2명 정도 합격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작년에도 2명. 근데 8명이 합격하고 근데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이게 아마 8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 대부분 다 여기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 그리고 여기가 지금 책 전체가 다 제가 이제 했던 문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학년 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는 그 공약수, 공배수가 나오는데 이쪽 개념에서는 소인수 분해가 돼야 돼. 머릿속으로 돼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그 소인수분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돼요.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소인수분해가 모든 걸 다 좌우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 이제 문자와 시기에서 등식의 원리가 나오는데 이쪽 잘하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뺑뺑이 돌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중상으로 가자. 인수분해. 여기가 그 소인수분해,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 소수착도 있고 여기 등식, 여기는 이제 인수분해. 이쪽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은 여기 선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험 보면 다 여기 봐요. 여기 아까 들어왔죠. 선행 시험 본다면 여기 제일 밑단계잖아요. 개념 연산 밑에 이거하고 주로 이렇게 세 군데를 많이 보는데 선행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를 안 해요. 저는 쉬운 문제로 봐서 그걸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100점 차를 못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원리 탐구를 아까 얘기했던 원리 탐구를 들어가는데 원리 탐구는요 좀 이따 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기 있는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물론 여기 저희들 개념서에는 원리 익히기 분야가 있어가지고 교과 이외의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그 요소요소에 들어있어 그래서 좀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원리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탐구 도전을 가거든요. 영재원 가는 애들은 이쪽 도전 극심한데 여기는 애들이 거의 1년에 몇 명 안 되거든요. 영재원 가는 애들 뭐 이런 외에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고등학교도 할 게 없어질 정도예요. 여기 단계가 심화 단계. 외부에서 얘기하는 심화 단계는 좀 다른 책을 비교해서 그러는데 여기 탐구 단계 정도는 그 최상위보다 더 어렵습니다. 문제는 좀 적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여기 전체가 다 제가 직접 한 것도 저도 놀라울 정도로 제가 부지런하거든요. 저는 아침에 여기 경비 아저씨들이 저 싫어해요. 아침 일찍 오니까.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마무리할 때 하는 거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는 이제 원리 탐구인데 아까 원리 탐구는 우선 정확하고 신속한 수학 원리나 이론을 좋은 식으로 정립하는 겁니다. 이론하고 이게 대부분의 내용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좋은 식으로 해서 이제 확고하게 정립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목표고 거기에 또 내용으로는 뭐냐면 교과서 이외의 이론들이 전부 다 과정 중심으로 돼 있어요. 식을 안 쓰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냐면 저학년과 고학년 수학 이론을 연결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와 있는 문제가 숫자가 커지면서 달라지는 것뿐이 없어요, 사실. 그게 이제 문자로 바뀌면 중학교고요. 조금 다른 무리수 쪽으로 바뀌면 고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저학년 때 잘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어려울 이유가 없는데 그냥 다 달리 보이면 그 공부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 원리탐구 쪽에서 이렇게 쭉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좋은 습관을 이렇게 기르게 되면은 그리고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공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면서 공부량이 많아지는 것은 그동안 이제 어떤 애들이 가면서 공부가 많아지냐면 외운 애들이에요. 절대로 외운 애들은 가서 응용력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식도 안 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안 풀려서요. 그냥 바로 아까 얘기했던 천재가 돼버립니다. 바로 밑으로 떨어지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게. 요게 이제 저희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이걸 먼저 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시험 자체가 영재원에서 시험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원래 영재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애들 공부를 좀 적게 하고 잘하게 할 거냐 식을 쓰는 게 왜 유리하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한 건데 영재원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부분 이 부분은 한 번씩 해놓으시면 시간적으로 아마 유리하게 될 겁니다. 식 쓰는 것도 잘 될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식과는 이게 위아래 연결을 시켜놓으면 그동안의 지식들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토대가 쫙 이제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효율적인 수학 공부라고 하고 매회 테스트를 합니다. 뭐 첫날은 배운 게 없으니까 안 보지만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종합 테스트를 통해서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동안 했던 공부만큼 시험이 중요하거든요. 마무리 짓는 자체가. 그 종합 시험을 보면은 얘가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시간표들이 나와 있고. 그럼 여기 지금 애들 막 식 쓰는 거 보이시죠? 이게 글씨가 작아서 좀 그런데 내가 이런 게 감점시켰어요. 한글 줄일 거.
한글을 많이 쓰면 보시다시피 한글 많이 보면 좋게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식이 아닙니다. 그 대신 내가 감정을 많이 안 시켰는데 식들이 이렇게 보시면 다 식 좀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식을 써야 됩니다. 여기 근데 식쓰기 예를 통해서 이렇게 풀이 방법이 이걸 중간식 써서 쓰는 방법 쭉 수업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첫날이 오리엔테이션하고 수업도 나가지만 첫날에 시험이 없으면 테스트가 없으면 이런 수업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표 왜 놀자가 목표인지를 내가 설명을 하는 게 브리핑 할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우선은 이 좋은 식과 전제 조건 이론적으로 보면은 요거 한 다음에 문제를 직접 내가 풀어드릴게요. 뭐냐면 우선 그 좋은 식을 쓰려면 정확하고 신속한 기본 원리, 근데 원리 탐구 개념 자체가 안 돼 있으면은 식이 안 돼요. 왜냐면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서술 순서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방법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뭐는 써야 되고 뭐는 쓰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학년에 맞는 풀이가 돼야 돼요. 공학 이렇게 끄집어 와서 쓰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공식을 막 외워가지고 답을 푼다. 이러면 처음부터 제가 그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더니 헤론이 공식을 써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답을 똥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답이 이렇게 어떻게 나왔어? 그랬더니 헤론의 공식을 넣어가지고 공식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증명할 줄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풀이 과정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헤론의 공식을 증명을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공식 외워가지고 풀면은 머리 그냥 제가 좀 나쁜 얘기가 머리 쓰레기통인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가서 막 지식을 집어 외우면 지식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뭘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전에 좋았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외우는 머리는 절대 좋은 머리가 아닙니다. 외워가지고 하면 빠르긴 하겠죠. 그때 저학년 때 빠른 것 뿐이지 절대로 그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내가 첫날 그 얘기를 해요. 공식은 하나도 없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근해 공식 정도다. 근데 그것도 그 식을 유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공식은 머릿속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좀 있으면 내가 문제 풀면서 공식 만들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식을 쓰게 되면은요, 식도 순서에 맞춰서 여기까지 있지만 서술 순서에 맞추지 않으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순서에 맞게 해. 만약 이 순서 앞뒤가 바뀌어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을 만들 때 순서 바뀌어버리면 안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약분을 막 해버린다면 이래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위가 있는데 위가 50 있고 밑에 2가 있어 그냥 25로 써버려도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식을 만들 때 그게 있어야 되니까. 숫자로서는 그렇게 되지만 학년 그 최종 목표는 문자로 해야 되거든요. 문자는 그게 약분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서술 순서하고 방법들을 잘 어렸을 때부터 하나씩 익혀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문자로 바뀌면 공식이 만들어져요, 아예. 그럼 공식 외울 이유가 전혀 없죠. 거기서 만들어지면 이제 역으로 이제 그걸 응용하는 습관들이 길러져서 제가 이제 새로운 문제들, 그 KGM이라든가 모의고사 보면 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애들이 그래요. 점수가 낮아. 그런데 잘하는 애들은 내가 이렇게 그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거든요. 잘하는 애들 쫙 찾아 들어와요. 그러면 얘는 서울대 있는데 합격하겠구나. 그걸 나는 알죠. 직감으로 알죠. 얘는 그동안 많이 변했네. 이렇게. 그리고 아주 공부를 잘한다고 했는데 해서 보면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좋은 머리가 아닙니다. 원래는 좋은 머리였겠지만 외운 머리는 좋은 머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막 바뀌어지고 이렇게 융합되고 이런 과정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저학년 때 그 공간 감각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 막 퍼즐 이렇게 하잖아요. 그쪽 전 공간 감각 쪽 초점을 맞춰놔요. 막 뭐가 막 휙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머릿속에 돌아다녀야지 이게 응용력이라든가 수학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술 그 잘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은 다 미술가들도 수학자들입니다, 원래. 그리고 저기 하나인가 그 미술 관련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도 수학 시험을 볼 거예요. 수학이 그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공간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들이 직관적으로 시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하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금방 알아요. 제가 채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채점하고 쓸데없는 거 이렇게 뭐 그어버리고 그러거든요.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이 좋은 거냐면 아까 좀 보시다시피 문제가 복잡해서도 풀 수 있는 식. 그러니까 제가 쉬운 문제를 내놔요. 근데 쉬운 문제를 가지고 노동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거 일단 내가 예를 들어서 하겠지만 그 숫자가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노동으로 하는 문제는 절대로 좋은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풀지 마라 그래요. 답이 맞았다고 동그라미 쳐줄 리가 전혀 없죠.
그렇게 푸는 방식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방식인가 내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풀이 방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글씨가 많아도 안 돼요. 간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공식이 만들어지고 수식으로서 해야 되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다른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년이 쭉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공부량이 줄어들죠. 그렇게 하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을 줄여주게 돼 있어서 공부를 못하게 하려고 해도 못할 게 아니고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머릿속 개운하죠. 왜냐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없는데 문제만 나오면 다 풀어요. 그게 정상적인 머리이고 그게 영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머리는 아주 머릿속에 텅 비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문제풀이 시간을 그러니까 문제풀이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은 쉽게 푸는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것 떠나서 원리 탐구하면 그게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처음 그 시간이 뭐 길게 하면 12회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공부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고 수학이 또 다른 공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제일 많이 미치는 게 과학일 거고 영어에도 많이 미쳐요. 국어 쪽에도 많이 미치고. 그래서 수학 공부를 잘하게 되면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따금씩 나한테 전화 상담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를 엄청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일단 접어두세요. 대신 수학을 일단 해놓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아마 큰애들이 있으면 그걸 아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친척들이라든가 큰애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는데 잘 안 되네? 그런 애들을 보면 틀림없이 수학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안 됐는데 학년 올라가 잘하네? 그것도 수학이에요. 수학이 모든 거 거의 다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수학 선생님도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아마 옆줄이 보시면 압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서술형 중요한 게 수능 2028년부터는 서술형이 나옵니다. 수능에. 논술뿐만 아니라 면접 대비, 제가 영재고 대비할 때, 영재교육원 할 때는 면접 대비도 해요. 마지막까지. 인사하는 것까지도 내가 시켜요. 인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시험에, 좋은 시기사하면 시험에 좋은 인상을 저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봐도요, 식만 봐도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금방 알아요. 식 쓰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오늘 앞에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아마 입단원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내가 풀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선생님 외우셨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첫 시간만 딱 지나면 다 익혀요. 이게 제가 아까 했던 제일 처음에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단원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초등학교 하니까 이게 교환 법칙이에요. 근데 숫자가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빼기나 이런 것까지 같이 붙어 있을 뿐이지 1학년 1학기 2단원에 나와 있는 토끼가 먼저냐 거북이가 먼저 이런 문제예요. 토끼 3마리 거북이 4마리인데 토끼 먼저 하라고 하면 3 더하기 4하고 거북이 먼저 하라고 하면 4 더하기 3이잖아요. 같잖아요. 그게 이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800, 100, 900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부터 쭉 가고 있으면 이건 제가 다 깨먹고 그러니까 그런 날새기 공부한다고 절대 공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 많이 한다고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활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쓸데없는 이거 노동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노동을 많이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저걸 빨리 공부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돼요. 이것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고요. 제가 여기 5학년 때 해야 돼. 5학년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수학 곱하기 나오자마자 이걸 해요. 손가락에 딱 보여주고 몇 개냐 10개 요걸 이렇게 표현을 해. 5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5 더하기 5잖아요. 그게 5 곱하기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가 이 올라가는 역에 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라가고 없다예요. 그리고 이제 진법을 내가 가르치면 여기 지금 특화 나온 게 이거 진법이거든요. 예. 여기 우리는 십진법이니까 그래요. 이 얘기를 아주 잘 해야 돼요. 이 식을 만드는 방법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식을 만드는 방법들 그리고 왜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보면 2에는 5가 2개 있고 여기는 2가 2개 있고 5가 2개 있으니까 동그란 2개 당연히 생기겠죠. 이게 이렇게 하면 99가 그렇게 나오죠. 이거요? 소인수분해 여기면 2, 5가 2개씩 들어있어요. 거꾸로 이게 소인수분해니까 2의 제곱, 5의 제곱,
11 나누기 5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44가 아니에요. 이거 머릿속으로 해요. 이런 것은 암산을 해야 돼요. 근데 쓸데없는 걸 암산을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암산을 하고. 이것도요. 이것도 덧셈과 곱셈과의 관계니까 2학년 2학기 때 아마 곱셈부가 나온 것 같은데 2학년 1학기 때 나온 거거든요. 숫자만 커진 것 뿐입니다. 왜냐 이것이 4개잖아요. 전부 보면 여기 모든 게 다 초점이 가 있잖아요. 근데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원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애들이 몰라서 그러지. 공부하는 순서라든가 뭐 식쓰는 순서 이런 게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 동그란 2개만 붙는 것 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막 그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못하죠. 여기도 보면은 뭐 1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아니면 막 1로 나눠보고 2로 제일 처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훌륭한 방법인데 물론 훌륭한 방법이죠. 5학년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다. 그게 이제 소인수분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때는 여기 이렇게만 해요. 5학년 때 가면 중학교 가면 여기 이렇게 하죠. 이것도 암산으로 소인수분 이거 암산으로 다 해야 돼요. 여기 보면 5 2개, 2 2개, 그 다음에 3, 6, 6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암산으로 다 해요. 이런 건 암산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여기서 쉬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의 이제 길을 가는데 중간 단계가 여기까지 가요. 가면 이렇게 가면 어려운데 그때는 좀 가면은 내가 가르쳐줄게. 지금은 하면 또 머리 터지니까. 그래서 그 단계를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가면 이제 전체가 다 풀게 되죠. 여기 했던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보면서 어머님도 원리탐구 하는데 초등학교 과정이거든요. 3, 1, 4에서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 두 자릿수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수의 합 엄청 쉽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31, 34, 13, 14, 41, 43. 자, 그 다음에 쭉 다 하겠죠? 하고 답이 나오고 떡 쓰면 확 그어버려요. 왜냐? 만약에 한 2자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 세 개로 만들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 소용이 없다, 이거. 이렇게 하면 만약 숫자가 2만 더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것도 순서가 틀려요. 만약 이게 나오면은, 아까 그 서술 순서라 그랬잖아요. 작은 수부터 쓰든가 큰 수부터 쓰든가 해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13, 14, 31, 34, 41, 43,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걸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 보면 여기를 만약 A라고 B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풀어. 이렇게. 이걸 이따가 써놔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작은 수부터 큰 수로 가야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은 1이 2개, 3이 2개, 4가 2개, 이게 경우의 수예요. 아까 중요한 경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6개예요. 6을 3으로 나눠보면은 2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각각 2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A라고 한다면 A는 1, 3, 4 곱하기 2, 15자리 이렇게 풀죠. B는 이렇게 하면 여기만 달라요. 이렇게 하니까 160이죠. 16이 나오겠죠. 17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또 빠르기도 해요. 이거 다 더해가지고 176을 아마 구할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거 그어버려요. 왜냐면 아무 쓸모없는지 이거 팔운동이다. 이거 해봤자 뭐 할 거냐. 그런데 이만큼 나오면 이제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안 되죠. 만약에 한 5개쯤 나오잖아요. 이제 아예 노동 통하지도 않아요. 문자로 하는 순간 근데 아예 나 모르겠습니다. 무너져 버리죠. 완전히 무너져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한 문자로 나와요. A, B, C, D가 문자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식을 이 과정을 쭉 A, B, C, D가 다 넣을 뿐이에요. 그냥 숫자가 문자로 그냥 변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어렸을 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게 없어져 버려요.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뭐 옛날 했던 거네? 문자로 바뀌는 것 뿐이구나. 이런 거죠. 그래야지 공부량이 줄어들면서 공부를 조금만 해서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이걸 문제를 보고 뭐 이런 쉬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애들 다 할 줄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뭐 답은 쉬울지 모르지만 풀이 방법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거든요. 책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 애들 다 배운 거랬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만 시험 문제 더 어렵게 내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요. 만약 이자 들어갈 때 한번 해봐. 쭉 돌아다녀요. 답이 나오면 잘 됐구나.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만약 더 잘하는 경우로 하면 세 자리 수만 다 해봐. 그럼 바로 해요. 아, 그럼 얘들 공부 잘하겠다. 이러면서 푸는 방법을 통해서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 도형도 이것도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나올 건데 심어가지고 온다. 이거 하라면 이렇게 해요. 꼭지점을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이렇게 합하면 이쪽으로 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A2, A5 나오고 이렇게 합하면은 A1, A3 해서 삼각형 하나네. 그래가지고 80도 이렇게 해요. 아마 대부분 student이 저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봐서 이거 딱 여기에서 삼각형 하나고 이쪽 넘어가면 사각형 하나니까 360도에서 180도니까 540도네. 그러는 순간 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순간 그냥 또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좋은 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저 풀이도 있다.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게 아니고 모든 어려운 문제가 만약에 9개쯤 나오면 어떡할 거냐. 여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인데 9개까지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노동으로. N개면 어떡할 거냐. 그런 순간 바로 손들어 버리죠. 그러면 좋은 식이냐 아니냐. 아닌데 그렇게 어떻게 풀 거냐. 다른 식이 있어야 돼.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다각형에 왜 내가 그 원리 탐구할 때요. 시험 낸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시험에 낼 때 많이 틀리면 내가 벌금을 매기거든요. 다각형의 외곽의 총합이 360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럼 여기는 다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7 곱하기 삼각형이 7개니까 18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안쪽이 360도에다가 2개를 빼야 돼. 양쪽 빼니까 이렇게 빼면은 540도가 나와요. 이게 문자로 바꿔볼까요? n 곱하기 180 빼기 여기는 똑같죠? 180 곱하기 4 그러면 n 180 이렇게 이제 공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공식이 그냥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 풀이를 방식 이렇게 하다 보면 문자로 딱 바꾸는 순간 공식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근데 애들은 이걸 외우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이걸 외우면 그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과정을 쭉 알고 있어야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응용력이 생길 뿐만이 아니고 공식을 잊어버려도 금방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서 보면서 하나씩 근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360도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어렸을 때 배워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저는 이제 이걸 왜 잘 알고 있었냐면 물론 선생님과 그럴 줄 알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고등학교부터 공부를 해가지고요.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다가 중학교 하다가 그다음 초등학교 고학년 하다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보고 있으니까 이때 가면 중요한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필요 없으면 다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학년에 맞는데 이게 뭐가 학년이 올라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책을 쓰면서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둬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책을 하다 보면 얼마 안 한 것 같아요. 잘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두개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 뭐 그럴 것도 없습니다. 과정 중심인데 좋은 식쓰기를 해야 돼요. 아까 좋은 식쓰기 얘기했잖아요. 쉬운 문제도 풀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쓸모가 있고 그 대신 그 학년에 맞게 해야 돼요. 뭐 위에 갖다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과정 자체가 틀어져요. 그리고 그 학년에 맞게 문자를 써야 될지 숫자를 써야 될지 결정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학년이 올라가서 공부량을 줄여들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할 시간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쓸데없이 노동을 하는 시간을 그냥 버리면 돼요. 애들이 그 시중에 있는 책을 풀다가 이렇게 X표를 쳐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엄마들이 그래요. 왜 치냐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 X표를 치는데 왜 그래요? 그거 맞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노동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풀어야 돼. 시간이 아까워요. 그럴 때는 차라리 놀아라 그러거든요. 제가. 그리고 꼭 단계를 아까 학년에 맞는 단계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게 막 위에 있는 거 갖다 내려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공식을 외워야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이 머릿속이 쓰레기통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마무리를 그 공부는 선생님도 잘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꼭 매 단원마다 테스트를 통해서 저는 꼭 필요한 내용들을 시험에 내거든요. 그걸 다시 이렇게 식을 통해서 풀게 하고 이렇게 최종 마무리까지 돼야지 본인께 돼요. 그래서 다른 데서 2번 하더라도 제가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공부 잘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연역적 문제 제약이라고 뭐냐면 KMO 1차라가 KJMO 제가 KMO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KJMO를 하다 보니 KJMO는 단답형이고 1차 단답형인데 이때도 제가 전부 다 그 서술형으로 해요. 지금 그 KJMO
그 수업을 하는 전부 다 서술형이에요. 모의고사만 그 단답형이고, 그리고 식이 없으면 역효과가 나요. 식을 꼭 쓰게 하고, 그리고 지나친 선행, 이 지나친 선행이란 뭐냐면 막 위로 막 달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밑에 단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올라가면 시간 다 깨먹어요. 그래서 위에서 몇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은 수포자로 가요.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현실과 없는 그냥 어려운 문제, 노동 문제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재교육 준비를 이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질 않으면 본인이 싫다 그러면 뭐 안 해도 돼 그러죠. 그리고 영재교육은 갔다가도요, KMO 공부를 하는 애들이 싫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리고 본인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애들은. 저한테 배웠던 애들 거의 혼자 해도 되는데, 그래도 어려운 문제 잘 못 풀 때는 그 잘하시는 선생님한테 한 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질문 수업 정도로 하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영재교육 들어가면 그 8분 등산을 넘어간다고 봐요. 서울대나 연대 쪽에 가면은 서울대가 더 어려워요.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그 영재교육 들어가기 훨씬 더 어렵다고. 인원수가 또 작고.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이렇게 탐구보고서 쓰는 게 연대 쪽에 탐구보고서가 없어졌어요. 근데 왜 없어졌는지 모르는데 서울대 쪽에 지금도 있어서, 그래 연대 쪽으로 애들이 많이 몰리기도 해요. 물론 연대가 오래돼서 그러긴 하지만. 수능과 아까 말씀드렸고, 면접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영재원 합격자 특징은 하여튼 식을 잘 쓴답니다. 이 합격하는 애들은 식을 굉장히 잘 쓰고, 그리고 이론이 강해야 돼요. 공식이 강한 게 이론이 강해야 되고, 이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 대부분 시키다 와서 하나씩 이렇게 했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이 영재원 합격 대부분이 그 애들이에요. 중간에 들어오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뭐 어렸을 때 보내주시면 제가 훨씬 더 쉽게 공부 많이 안 하고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중에서 여기는 지금 제가 여러 개 반을 해놨는데, 지금 이쪽에도 제가 초점이 많이 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 여기 한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 뭐냐면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부분만. 이따가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 한 4문제 정도만 제가 풀어볼게요. 보시면. 주위 저학년들 계시면 좀 소개하시라고. 제가 요즘 역점을 두고 있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까 들어갔는데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연속 1학년 거예요. 1학년 1학기 5단원 연속수 이렇게 하면 쭉 보여요. 여기 하면은 20이잖아요. 이렇게 10이네. 12 이렇게 하면 8 맞았다는 뜻이에요. 또 하라면 또 할 수 있어요. 계속 연습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책으로 막 종이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계속 이 안에서 할 수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근데 여기도 심 만들 게 중요하잖아요. 감자 6개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네요. 혜성 씨 어디 갔어요? 여기 원래 나오는데 잘 안 되네. 이따가 혹시 여기도 성장갭이 아까 얘기했죠. 제일 큰 거. 여기 보면 쭉 88이 있는데 50보다 작은 거 중에 가장 큰 게 38. 여기도 가장 작은 수는 2를 못 넣어서 2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애들 재밌게 하려고 시간이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미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큰 수 찾기 하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가 큰 수, 이거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 이렇게 오고, 셋 중에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셋 중에 비교하면 이렇게 해석이 더 빨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니까 애들 재밌게 하려고 제가 요즘에 이쪽에 애들 우리 저학년들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제가 해야 될 일이 하는 것입니다. 네? 다 했습니다. 여기는 테스트 방법은요. 사고력 하는데 사고력하고 개념하고 하는 요 개념은 쉬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등식이 우리가 잘 돼 있는지 소인수분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지 인수분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보는 거고요. 두 가지를 보고 제가 직접 합니다. 이거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초등 저학년들 한 40분 정도 그 1, 2학년들 이런 애들 이렇게 해서 배운 내용하고 여기를 뭐 전화를 주시면 그 홈페이지나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돼서 과학 선생님이 좀 있으면 하시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 잠시 있는 시간에 기재사항 하나 신입 테스트 방금 말씀하신 기재사항 작성해 주시고요. 박 선생님 원래 도시보다는 이제 홈 그라운드에 가셔서 추가 설명을 자리를 좀 옮겨서 과학 강의실에서